전세 사기 피해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단계별 안내서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고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나도 전세 사기 피해자인가 의문이 드셨나요? 주요 사기 유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입니다. 첫째, 깡통 전세는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 다수주택을 매입한 후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탁 부동산 사기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 중개행위는 중개보조원 등이 매매가와 동일한 전세 계약을 유도한 후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계약 이후 피해 유형입니다.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계약은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이나 특약사항 불이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대항력 상실 유도는 임차인 몰래 허위 전출 신고 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임대인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중개보조원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임대인이 중개보조원에게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등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위탁했으며 보증금 수령 행위는 객관적으로 임대인의 지위 및 감독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 현황, 계약 내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지위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의 관리 소홀이 명확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 금융, 법률 지원 등 대부분의 혜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이 결정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핵심 지원 대상인 유형 1을 의미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유형 1, 2, 3을 포괄하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즉 유형 1의 요건에 해당될까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항력 확보입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인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이 포함됩니다. 둘째, 보증금 규모는 임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시도별 여건에 따라 최대 2억 원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다수 피해 발생입니다. 임대인의 파산, 주택 경매나 공매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임대인의 기망 의도입니다. 수사 개시,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 취득 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경우 1번 또는 3번 요건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유형별 정의와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1은 앞 슬라이드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유형 2는 유형 1의 첫째, 셋째, 넷째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유형 3은 유형 1의 둘째, 넷째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인도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적법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법상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내가 사는 집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매각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하여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이며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세 체납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팁으로 상황이 긴급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할 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및 그 가구 구성원입니다. 생계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가구 71만 3,100원부터 6인 가구 243만 7,800원까지 지원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 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주거 지원은 지역과 가구 원수에 따라 대도시 1인 가구 39만 8,900원부터 56인 가구 87만 4,100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 지원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에 더해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는 연료비 15만 원, 장제비 80만 원, 해산비 7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전세 사기를 겪고 나니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안전한 새 출발을 위한 선택으로 든든전세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가 직접 주택을 낙찰받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공공기관이 임대인이므로 안전하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자랑합니다. 또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추첨을 통해 입주할 수 있어 자격 조건도 간편합니다.
나에게 맞는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크게 유형 1인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2024년 8월에 신설된 유형 2로 나뉩니다. 유형 1은 HUG가 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받은 주택을, 유형 2는 HUG가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주택을 협의 매입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매입 대상은 두 유형 모두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상 임대인의 경우 유형 1은 전세보증가입주택 3채 이상 보유자, 유형 2는 전세보증가입주택 2채 이하 보유자입니다. 공통 임차 조건으로는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산은 무관하게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내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주택을 직접 취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는 면제되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경감, 60제곱미터 초과는 25% 경감되며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임차권 등기 등록 면허세는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면제되며 이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피해자 관련 대출을 받으려는데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세피해 확인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전세에 피해를 입어 금융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발급 대상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사람, 경매나 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신탁사기나 이중계약 등 허위계약으로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발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어떻게 알려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 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통화의 경우 녹음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과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며 통화 전체를 녹음하고 추후 공인 속기사의 녹취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임대인 주소, 계약 정보, 갱신 거절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고 반송 없이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도달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을 통해 공시 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시 송달 결정문 전체 페이지를 증빙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래의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입니다. 2024년 확대 시행 기준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를 해드립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범위는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30만원까지이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환급,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모든 보증으로 기존 신규 가입자만 대상에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정보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